네, 6.3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전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서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2주 만에 나오셔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그걸 좀 한번 좀 여쭙고 현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대0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이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파면이 됐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사이에 또 상당히 예상과 달리 이제 혼란 별로 없었고 이제 안정을 빠르게 되찾으면서 전국은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급격하게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나라의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5년 임기가 주어졌으면 맞추는 게 정상적인데 어떤 탄핵이라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불행한 일인데, 그러나 그 탄핵 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적 혼란 이런 거는 염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안정이 돼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탄핵이 됐는데 탄핵을 뭐 찬성했든지 반대했든지 간에 사실은 이게 국가의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마치 뭐 이겼다는 등 뭐 잔치를 벌리고 떠드는, 난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잔치하고 뭐 그래야 될 일입니까? 아무리 뭐 탄핵을 찬성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일은 아주 경거망동한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상식에 벗어나지 않았죠. 누구든지 적어도 그 헌법을 한번 본 사람들이라면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마쳤던 사람들이라면은 무조건 탄핵이다. 그건 다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소수의 그 극우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뭐 기각된다 어쩐다 이런 소리를 막 했기 때문에 잠깐 혼돈이 왔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까보니까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던 헌법재판관들도 다 탄핵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죠. 그래서 법 이전의 상식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구나. 그걸 확인했던 거고, 역시 한국은 그냥 간다. 좀 시끄럽더라도 제 갈 길을 찾아서 간다. 이걸 확인시켜준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그건 뭐 본인 스스로가 뭐 받아놓은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바로 잡는다. 이걸 보여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이 바로 잡는다. 이걸 여실히 보여준 일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이제 전 대표입니다. 예비 후보죠. 이틀 전에 이제 당 대표직을 이제 내려놓고 어제는 영상으로 11분짜리 미니 다큐 형식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 K 이니셔티브를 이제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 발표회를 열고 캠프 인선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런 부분을 좀 제시했고, 양적 성장에서 이제 질적 성장을 하겠다든지, 모방이 아니라 주도를 하겠다든지, 어떻게 이길까가 아니라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그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한 출마 선언, 그리고 오늘 정책 발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이재명 전 대표죠. 그분이 그동안 이 정치를 해오면서 여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한 것 가운데 그저 어제 한 얘기와 오늘 얘기한 것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했다고 한다고 그랬다가 내가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뭐 이런 식의 말이 아마 통계를 내보면 수십 가지가 넘을 거래요. 그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저 이재명 대표를 말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통계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믿을 수 없다. 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수치가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는 뭐 K 뭐든지 그러니까 아마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이다 그런 모양인데 진짜 출발이다 그런 모양인데 진짜란 말을 듣는 모양 같은데 그러나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예? 뭐 어떤 때는 무슨 뭐 우크릭을 했다가 또 금방 또 그거 뭐 뒤집고 뭐 이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사실 이 국민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인데요. 네. 그래서 저분이 발표한 그런 뭐 비전이든지 뭐 출마 선언이든지 저거를 국민들이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는가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저분이 무슨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들에 대한 이 신뢰를 예?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개헌 문제만 하더라도 4년제 개헌을 해야 된다. 얼마 그렇게 주장했다가 지금은 개헌 안 된다. 무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선 이후에 뭐 논의할 수 있다는 정말 잘 생각인데.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예. 들으나마나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서른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여러 뭐 저도 내용 중에서. 다 봤습니다. 예. 비전도 봤고 어제도 한 것도 봤고 오늘 또 내용을 봤는데 예. 뭐 내용들은 다 좋죠. 뭐 그런 얘기를 못하면 얘기 안 되죠. 예. 좋은데 눈에 띄는 내용이라면 또. 뭐 다 좋아요. 다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치도 그렇지 모든 세상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예. 그걸 정리를 잘하고 함께 이끌어내는 능력이 그게 정치에 유능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는 어쩐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통합을 말씀하시는 통합이 건가요? 안 된다는 거죠. 예. 전 국민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전 국민은 고사하고 당내 통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도 민주당 본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합이 안 되거든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쿠데타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저라면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언제 선거를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눈에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자신과 등을 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만나는 작업을 해야 돼요. 했어야 돼요. 예. 뭐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유추해 보면은 나는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 안 본다.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들여다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치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통합이거든요. 예.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갈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준비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예. 사람을 함께하는 자세, 사람을 함께하는 일 이게 앞장서지 않으면 도루묵이에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자신의 약점이 뭔지 그걸 메꾸려는 노력 없이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못 해냅니다.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당내 통합이 중요하다. 특히 이제 비명계와의 어떤 당연하죠. 관계 이런 통합이 중요한데 중요하다. 예. 그 통합을 그러면 어떻게 이룰 것이냐. 당내 통합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연을 넓혀서 예.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모시도를 깎아오를 하고 심지어 조각할 때도 대통령이 된다면 조각할 때도 그런 자세를 보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통합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또 불행해지는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보죠. 네. 좋은 정책도 좋지만은 지금 이제 통합을 좀 해야 될 때다 거기다 이제 힘을 주셨고요. 자, 국민의힘은 뭐 지금 대선 출마자들이 많습니다. 1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미 출마 선언한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선언을 했고 오늘은 나경원 의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윤심이 실렸다 뭐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는 게 뭐 유리합니까? 그 좋잖아요. 네. 국민의힘에 그 많은 인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단 한 분들입니다. 아까워요. 그분들 다 대통령 할 만한 사람들인데 예. 어떻든 이제 그러나 뭐 대통령 한 사람밖에 뭐 후보는 결정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해서 이제 바라는 거는 그 경선 과정 중에 뭐 룰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조금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고 뭐 잡음도 있잖아요. 이제는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공정한 그런 선거 경선을 해서 이제 후보를 한 사람 내면 뭐 저는 뭐 이재명 민주당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후보들이 완전 좋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이제 윤심이 이제 이번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또 윤심의 영향력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이 부분도 좀 그거 상식 아니겠어요? 지금 어떻든지 간에 국민적인 여론이 실질적으로 헌재에서 탄핵이 되기도 했고요. 결정이 되기도 했고. 대개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이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중도층 같은 데서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많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선거 이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소위 뭐 중도층 이런 분들의 지지를 받아야 대선에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윤심이 거기에 그 연결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뭐 대통령 나온다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윤심을 없는다든지 관계가 있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그거는 상당히 선거에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자신도 이제는 어떻든 뭐 억울한 면이 있겠죠. 뭐 또 할 말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대국적인 그런 그 면에서 이제 정치에 관여하는 일 뭐 이런 일은 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어떻든지 간에 계엄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고 그동안에 혼란했습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민주당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상당한 부분 대통령이 져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 이제는 자숙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뭐 현실 정치에 선거 이런 데에 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되고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되고, 자신이 저질러놓은 이런 혼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그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그런 정도의 그런 지혜는 가질 거로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그런 감각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인 관여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유리할 것 같다. 본인에게나 국민의힘에게나 나라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적 부분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거 옛날에 2017년 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 무슨 뭐 제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도 뭐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책임을 졌으면 나는 그것으로 징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당원권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에서 징계하는 일은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련님께서는 국민의힘 경선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뭐 참 한심해요. 우리 당이 아니라서 제가 소속돼 있는 당이 아니라서 어떤 뭐라 부분이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아니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쪽에 가서 다시 뭘 하겠다고 그런다면 그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이야기죠. 그건 단호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출당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죠. 제일 좋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물러나는 게 제일 좋죠. 물러나면 뭘 물러나냐? 국민의힘 탈당하고 자신은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역부족으로 내가 더 이상 못하는 모양이다. 라고 깨닫고 물러가야 합니다. 그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 이전에 사퇴했어야 되죠, 대통령이. 그런데 자신은 뭐 혹시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퇴를 안 한 것 같은데 참 죄송합니다. 미련하게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그걸 보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호히 전련을 해야죠. 그게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적어도 해보려고 한다면은 뭐 누구처럼 뭐 거기에 가서 뭐 윤심을 따지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선거 지는 거니까 그냥 그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은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내가 그거 안고 있겠다. 이런 계산법이 작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앞날에 있는 계산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행적으로 했다가는 정치가 안 되는 거죠. 네.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새로운 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고 보죠. 네. 어차피 안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시간을 갖고 이제 본인의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느냐 기다린다 이 말씀이죠. 그 모든 결정을.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은 기다려봐야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된다는 것은 본인이 탈당을 하고 자의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건데 그럴 뿐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차출설, 출마와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직 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친윤계에서 출마 권유를 뭐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고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한덕수 추대론에 대해서 꽃가마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다음 주 월화가 후보 등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려면 그때 이제 등록을 하고 이후에는 뭐 별도로 선관위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측이 좀 서로들 엇갈리는 것 같아요. 2017년 때도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좀 이렇게 지지율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뭐 특별한 그런 특례를 하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후보들이 굉장히 반발을 그때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14일 날 15일 날 국민의힘이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는 못할 거로 생각합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다음 주 월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나오면은 무소속으로 뭐 국민 후보 추대 방식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론 뭐 당에서도 상당한 의원들이 지지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또 따라 나온다든지 옛날처럼 뭐 바른정당으로 나와서 뭐 반기문 총장을 옹립한다든지 그런 일은 저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당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무소속으로 있다가 나와서 결국은 5월 4일 날은 사표를 내야 되는 거니까요. 나오기로 말하면 그때까지는. 공직 사퇴 시에 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도로 이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물러나면 또 권한대행이 또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정의 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공백도. 현안들이 많죠. 가능한 한 뭐 최대한도로 5월 4일 날이 마지막이라니까. 그리고 저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마지막에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후보가 결정될 테니까요. 5월 초는. 5월 3일에 결정되죠. 결정되죠. 그러니까 5월 4일 사퇴를 하고 그러면 결국은 뭐 경선을 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에서는 뭐 내란 대행이다 오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욕이다 이런 이제 견제의 목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뭐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뭐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임명진 목사님의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선거에 이기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못 이길 거라고 봅니다. 누가 나오든 그래요. 다 식상에 있는 인물들이죠. 국민들이 대충 알고 있고 그 되겠어. 뭐 지지율로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힘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을 옹립해 내기로 한다면은 또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선에서 야당이 0.73%인가 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졌거든요. 이게 보수 진보로 나눠서 본다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도층의 민심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중도층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건 탄핵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엄에서. 그런데 계엄을 반대한 사람은 한동훈 씨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도 계엄할 때 반대했던 입장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 뒤에 처신을 제가 제대로 했으면 또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좀 뭐 이상한 방면도 있었죠. 어쨌든
계엄에 반대했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한덕수 총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 사람 괜찮은데 이렇게 볼 시각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걸 국민의힘 이 의원들이 모를 턱이 없기 때문에 상당수가 막 달라붙으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50여. 그래서 예. 그 사이에 한덕수 총리가 기민하게 움직여서 그걸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예. 누가 해주길 기대겠죠. 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예. 두 그래서 두고 분께서는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서 의원님이 좀 그렇군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아니 뭐 여기까지. 한덕수 권한대행도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니까 아직은요.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